네, 안녕하십니까. 워넷 이상로입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요. 상당히 또 색다른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거기서 또 핵심적인 이거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중에서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바로 직장인분들이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직장인분들이 무턱대고 주식을 하느냐, 무턱대고 주식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또 손해도 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이 강의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보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투자 요령에 대해서 좀 더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한 직장인 투자 요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하실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급등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거고, 심지어 급등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급등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그 좌절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오늘 반드시 샀어야지만 이 10%를 먹는 건데, 내가 오늘 반드시 샀어야지만 오늘 상한가를 먹는 건데, 내가 이 직장만 때려치고 난 다음에 주식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건데. 자, 다 허황된 꿈이겠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안 되는 거는 미리 포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급등 종목은 우리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급등 종목입니다. 주식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을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지만, 또는 10분 뒤에 하면 늦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느냐. 처음에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1억치를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정도 올랐을 때 과연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 5천만 원을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비록 지금은 1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억치를 투자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만,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그 방법대로 주식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급등 매매를 하다가 우연찮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내가 이런 돈이 많아졌을 때 1억, 2억이 되었을 때 과연 급등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주식을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법은 급등 종목 매매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살 때는 1억, 다만 5천만 원이라도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어줘야겠죠. 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수렴, 우리가 컨비언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이치죠. 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이버전스, 발산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발산이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인가 하방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급등의 짝은 누구겠어요? 급락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또다시 급락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락할 때 과연 팔 수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자, 항상 여기에 대한 이 원리를 가지고 보조지표를 만든 것이 볼린저 밴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라는 것은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때 이런 발산되었을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접근을 하시든지 또는 발산에 대한 초입에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냉정과 열정 사이도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이런 발산이 이루어질 때는 펭귄 효과도 나타나고 양떼 효과도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심리적인 동조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매수가 달성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과매수가 달성됐을 때가 열정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이 열정이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종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시장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 당장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첫 번째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급등 종목은 절대로 내가 매매하지 않는다.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부 정책과 트렌드, 시가총액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 대통령에 대한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대한 트렌드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마다 대표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정부의 정책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이 먼저 떠오르죠. 그럼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빠질까?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그럼 추세가 하락할까? 아니라는 거죠. 추세는 꾸준하게 상승해 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시다시피 주가적인 움직임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내가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팔았으면 30%를 먹는데 못 팔았어. 그래도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못 팔 수 있죠. 그럼 언제 팔면 됩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팔면 된다는 거죠. 왜? 정부 정책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을 반드시 확인하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정말 좀 작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린다면 시가총액 500억 밑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500억 밑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부티크 관련주, 세력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 때 쉽게 사더라도 팔 때 제대로 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급락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차트는 보기 좋더라도 내가 과연 여기서 한 번만 상승 나왔던 종목군을 과연 팔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 나는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종목군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번만에 그냥 다 사고 팔 때도 한 번만에 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지. 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자, 1억이라는 금액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10,0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날아가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50,000원이 돼버렸어요. 야, 기분 좋죠? 보고만 있어도 배부릅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왜? 5억이잖아요. 5억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500%를 통으로 다 먹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현실적으로는 1%가 채 안 됩니다. 상당히 낮죠, 확률이.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중의 투자 심리 대부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적어놨죠. 사서 이 뭔가를 사가지고 묻어놓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더욱더 힘듭니다. 자, 특히 주식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하루에 변동폭이 30%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묻어놔가지고 1년 동안 묻어놨는데 지금 5%밖에 안 올랐어. 5%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왜? 아, 내가 이 사람이 추천해준 거 샀으면 30% 먹었는데. 요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5년 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5%다. 기분이 어때요? 지금이라도 그냥 막 안 되죠. 그 정도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한 번만에 다 사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야, 묻는다 해서 묻는 사람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묻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안 되는 건 포기하자. 어차피 1억치를 사가지고 이거를 500%한 번만에 통으로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고 이런 방법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가 꼭지에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신에 꼭지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눠서 팔면 됩니다. 이 종목으로 내가 500%를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에 돈이 얼마만큼 불어났느냐. 내가 이 종목으로 600% 먹었다. 자랑하기 좋죠. 근데 그런 자랑은 밥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내가 이거를 10주밖에 안 들고 있는데 밥도 사주고 만날 사람마다 다 사줘야 돼요. 하지만 내가 계좌가 정말로 얼마가 불어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1년이 지났을 때 내 계좌가 1억을 했는데 1억 3천이 했다. 1억 5천이 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한 종목으로 가지고 100% 200 먹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반드시 수익에서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종목이 올랐다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끝까지 보유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익 실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제가 뒤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뒤에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000만 원으로 10%의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팔게 되면 1,100만 원이 되겠고요. 1,000만 원을 5%의 손절을 하게 되면 95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으로 1%라도 수익이 나고 팔게 되면 1,01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부분 자체가 그 다음에 바로 1,200만 원을 만들 때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자, 뒤에 볼게요. 1,100만 원으로 이 1,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9%만 더 먹으면 돼요. 더 수익이 나면 1,200만 원 됩니다. 1,010만 원일 때 18%를 먹으면 18% 수익이 나면 1,200만 원이 되는데요. 내가 마이너스 5%의 미련을 못 부려가지고 수익 냈을 때 못 팔고 마이너스 5% 손절했다. 그러면 무려 26.3%를 수익을 내야지만 1,200만 원 돼요. 누가 가장 빨라요?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먼저 챙긴 사람이 가장 빠르고 조금이라도 본전가 근처에서 챙긴 사람이 두 번째로 빠르고 미련을 못 버려서 손실로 판 사람은 이미 출발선부터 늦게 됩니다. 과연 뭐가 현명한 선택인가? 한 종목으로 이래도 묻어 놓을 겁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식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보일 때는 항상 돈을 쫓아갑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돈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돈을 지키다 보면 자동으로 돈이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 시장을 공략할 때 요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과연 안전한 종목인가? 내가 지금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내일부터는 좀 더 계좌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